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에는 미국의 비트코인 규제와 주식 규제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었는데, 어제 미국과 유럽 증시는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유럽 증시는 대부분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온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법인세 인상과 세금 인상에 반대를 한다는 공화당의 입장 발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 증시는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목전 앞에 두고 있고, 한국 증시도 이제 곧 코스피 3200을 다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4월달 들어 갑자기 수급 불안정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외국인은 그동안 코스피를 순 매수하다가 지난주 순 매도로 돌아섰고, 다음 달 공매도 부활과 함께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MSCI 지수 편입 때는 아무 종목도 편입하지 않았고, 외국인 투자자는 MSCI 지수 변경날 2조 4천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 주 MSCI 지수 변경과 공매도 재개가 된다면은 외국인 투자자는 다시 한번 한국 증시에 대량 매도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자, 과연 다음 주 한국 증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플러스 0.6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약간의 하락이 나왔지만 장 중 후반부터서는 계속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날에는 마이너스 0.94% 하락으로 마감되었지만 다음날 바로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다우지수가 저렇게 크게 반등이 나온 이유는 바로 미국의 제조 PMI 지수가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미국 증시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우보다 훨씬 더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플러스 1.4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아마존과 페이스북, 구글 등이 상승하며 나스닥 지수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특히 구글 같은 경우에는 어제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구글이 어제 신고가를 돌파한 이유는 바로 다음 주에 있을 실적 발표에서 구글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레포트가 쏟아져 나오면서 구글의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법인세 인상 이슈로 인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32% 하락이 나왔었는데 다음날은 플러스 2.7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지금 현재 미국의 비트코인 가격이 떡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픽카드 제조업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지만 참 신기하게도 오히려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5,500만 원이 붕괴가 되었고 패닉셀이 쏟아져 나온 상황이라서 엔비디아의 주가에는 분명히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온 이유도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사용하는 그래픽카드가 바로 지포스 RTX 3060, 3070, 308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픽카드 대란이 일어나고 있죠. 모델 넘버링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그래픽카드는 100만원대 초반인데 지금은 1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하려고 해도 물량이 딸려서 구입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 신기했던 게 FAMG, 언택트 관련 회사 중에서 넷플릭스만 어제 또 하락을 했는데 넷플릭스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가 작년 대비해서 50% 이상 감소했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넷플릭스와 다르게 테슬라의 주가는 어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였죠. 스페이스X가 국제 우주 정거장에 도착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전 세계 유튜브 생방송으로 중계를 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인을 안 하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이라는 알트코인을 매번 트위터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믿고 도지코인을 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현재 반토막이 난 상황이죠.
그래서 스페이스X 생중계 채팅창을 보시면은 죄다 도지코인 얘기밖에 안 합니다. 도지2 문, 도지코인 달까지 날아가나요? 도지 물리신 한국분들 손 좀 들어보슈. 이런 채팅밖에 없었습니다. 오로지 도지코인 얘기밖에 안 하더군요. 이건 거의 도지코인 주주총회가 되는데 그도 그럴 것이 머스크 형이 도지코인만 언급을 하면은 이렇게 도지코인이 급등하는 경우가 매번 나왔었죠. 그래서 어제 채팅들은 머스크 형을 믿고 도지코인을 샀다가 도지코인에 물리신 분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저렇게 채팅창에 도지코인 이야기만 하는 거죠. 자, 아무튼 미국의 언택트주가 다 올랐으니까 한국의 언택트주 카카오와 네이버도 상승할 수 있을까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지지부진해요. 코스피가 3200을 갔는데도 주가는 지지부진한 모습이 계속 나왔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액면 분할 이후에 단 한 번의 상승 없이 계속된 하락이 나오고 있죠. 물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업비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뭐 조정이라고도 볼 수 없죠. 하지만 액면 분할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 이상은 주가가 횡보하는 경우가 많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액면 분할을 했었는데 액면 분할을 한 다음부터서 주가가 8개월 이상 횡보하면서 하락세를 보였었죠.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몇 개월 이상은 지금 주가보다 훨씬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며 횡보할 것으로 예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5일 뒤에는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또 5월 달에는 MSCI 지수 리밸런싱까지 있기 때문에 코스피 200에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죠. 자, 이번 MSCI 신규 편입 종목에는 하이브와 HMM 그리고 SKC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증권사에서 예측을 한 거지 확정된 게 아닙니다. 자, SKC와 하이브 그리고 현대 HMM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과 유동시가총액 기준이 모두 통과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바로 전분기에 MSCI 지수 편입에는 과연 어떤 종목이 채택이 되었을까요? 네, 아무 종목도 편입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빅히트와 녹십자가 편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으나 모건 스탠리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비중을 축소하고 한국의 빅히트와 녹십자는 편입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만큼 MSCI 지수 리밸런싱 예측은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모건 스탠리에서 7천억 정도를 던질 것으로 예상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2조 8천억을 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까지 합쳐서 이렇게 2조 8천억을 매도했죠. 그리고 이번 MSCI 지수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회사가 삼성카드, 한국가스안전공사, 롯데지주, 오뚜기, 현대해상, GS리테일, KMW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데 이것도 정확한 게 아니에요. MSCI 지수 편입이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언제 할 수 있다? 5월 12일입니다. 그리고 5월 28일 날 지수 리밸런싱이 되는데 그때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때는 공매도도 재개가 돼 있고 또 지수 리밸런싱도 되고 그러면은 내가 외국인이다 지수 리밸런싱 되는 종목 특히 버리는 종목에다가 공매도를 엄청 치겠죠. 자, 그리고 5월 중순에는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닥 150 종목도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닥 150 종목이 교체가 된다면은 박셀바이오라던가 바이넥스라던가 최근에 올랐던 제약과 바이오주가 편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특히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CGN에서 무상증자를 했고 권리락으로 인해서 원래는 하락을 해야 되는데 주가를 보세요. 권리락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18.78%까지 상승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꼭대기에 물리신 분들은 지금 주말에 잠도 잘 못 자지 않을까요? 공매도 재개가 5일밖에 안 남았는데. 수급도 보시면은 고점에서 개인만 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CGN을 다 매도했죠. 물론 중간중간에 외국인의 수급으로 인해서 급등이 나온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결국 다음날 다 매도했어요. 특히 금융투자랑 투시는 이 종목에 들어와서 단타를 정말 많이 쳤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도 중. 자, CGN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가총액 매니저 12위입니다. 옛날에는
3위였는데 지금은 12위까지 내려왔죠. 그만큼 시총이 낮아졌다는 얘기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안 되는 현재도 지금 공매도가 어느 정도 많이 쳐져 있죠. 시장 조성자들은 공매도를 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종목의 하루 평균 공매도는 1억에서 5천만 원 정도, 이 정도의 공매도가 매일 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공매도가 부활한다? 최근에는 오세훈 씨가 당선이 되면서 자가진단 진단키트를 노래방, 유흥업소에다가 설치를 하겠다, 이런 발언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가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 수젠텍이라던가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들도 똑같이 따라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를 되게 많이 발행을 하거든요. 진단키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보시면은 대부분 부실합니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코다리19 바이러스 때문에 2020년도에 돼서 흑자를 달성했고,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파생상품 손실도 있고 또 코다리19 바이러스 사건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렇게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하고 실적이 안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타겟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죠. 현재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대부분의 종목들은 퍼와 PBR이 상당히 높아요. 말도 안 되는 PBR과 퍼를 지닌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전에는 유상증자 악재가 뜨면은 바로 공매도를 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공매도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매도를 쳐요. 자, 여러분, 최근에는 휴온스와 휴온스 글로벌이 러시아 백신 이슈로 주가가 급등했는데 이 종목들 전부 다 코스닥 150 종목에 편입이 돼 있습니다. 주가를 보시면은 연일 고공행진을 해서 3만 원짜리 주식이 단기간에 6만 원까지 점프를 했죠. 휴온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주포고 외국인이 계속 사는데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 악재 뉴스가 오늘 나왔죠. 자, 정부에서는 러시아 백신도 플랜 B로 생각을 해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기사 때문에 이화정기와 이트론, 바이넥스 이런 주식들이 최근에 정말 급등을 했는데 실무 책임자와 야당과 여당에서도 전부 러시아 백신 검토를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5시에 정부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는데 외국산 백신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했다, 이렇게 나와서 처음에는 혹시 중국산 백신을 가져오는 게 아닌가, 아니면 러시아 백신을 가져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오늘 화이자 백신을 2천만 명분을 추가 계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3분기 이내에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국에 175만 분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 물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백신을 지원하는 것을 막아놓은 상황이라서 6월 달쯤에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계약한 추가 물량은 3분기 이내에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든이 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있죠. 현재는 지금 미국이 백신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공급하기보다는 미국이 접종이 완료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내주겠다. 특히 보내줄 때도 쿼드에 가입된 국가부터서 우선적으로 보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물론 여러분, 이거는 지난번과 방식이 똑같아요. 화이자 CEO하고 화상 통화를 통해서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지난번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똑같았었죠. 화상 통화를 통해서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2월 달 안에 모더나 백신은 한국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들어오지 못했죠. 그래서 여러분, 내일 만약에 정부의 발표 때문에 백신 관련주가 움직인다고 해도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지난번 엔투텍처럼 최고점에 불릴 수도 있어요. 지금 공매도 부활 5일 전인데 특정 몇 종목 갖다가 지수는 끌어올리고 거기다가 그 종목의 꼭대기에서 공매도도 칠 수 있고 일석이조인 상태라서 자꾸 한 번 썼던 뉴스를 재활용해가지고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는 종목도 많은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애플과 마그나가 합작을 해서 애플카를 만든다, 또 나왔었죠. 그때 수급을 보시면은 분명히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외국인과 기관이 이틀 연속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서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했고 또 사는 척하면서 또 다음날 매도. 기간 보세요. 조금씩 팔면서 매수했던 수량을 다 매도했죠.
결국에는 LG전자 뉴스 나온 다음에 꼭대기에서 물린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LG전자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주식들이죠. LG전자가 이번에 스마트폰 사업부를 철수하면서 로봇 관련주가 최근에 급등을 했었는데 LG전자가 같이 내리면서 로보스타, 로보티즈, 로보로브도 같이 내리고 있죠. 특히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별로 없는 종목이라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뜨지 않는 이상은 평소에 매매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매도가 부활돼도 내 종목이랑 전혀 상관없다. 내 종목은 공매도가 안 되니까. 아닙니다.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이어도 지수가 내리면은 같이 따라 내리는 경우가 많고, 대형주와 연결되어 있는 주식, 아까 말씀드린 로봇 관련주는 LG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코스닥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주에 수급이 안 들어오면은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은 수급이 더 안 들어와요.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에게 수주를 받는 테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내리면은 같이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주춤해도 코스닥 반도체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테마가 쏠리면서 테스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가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내리거나 하이닉스의 주가가 내리면은 유니테스트, 테스, 하나마이크론 같이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코스닥 반도체 1, 2, 3가 테스, 하나마이크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인데, 와, 하나마이크론이 15,000원까지 갔네요. 제가 이 종목은 12,500원이 저항이라서 계속 막혀서 얘는 안 건드린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한번 저항을 뚫더니 바로 올라가더군요. 전 이때 그렇지 개미 꼬시고 던지는구나 싶었는데 다시 올리고 그 다음날 또 올리고 여기까지 갔네요. 와, 아깝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가면서 금요일날 5.15%나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는 저 같은 경우에 양봉 매매를 잘 안 하고 이게 밑으로 빠졌을 때, 예를 들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이런 5일선에서 매수를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지만, 저는 더 밑에 막 요런 데서 더 밑에서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매수가 안 돼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게, 반도체주는 원래 음봉 매매를 해야지 수익을 내기가 편하다. 예를 들면은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주식 중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매우 소외된 주식 중 하나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안 실려서 한번 올라갔을 때 거기가 고점인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12,300원만 돌파하면 내려요. 그래서 12,300원에서 사는 게 아니라 12,300원 이전에 12,000원이 깨졌을 때 사서 그 다음에 12,300원이 되면 나가는, 그런 식의 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은 수익을 내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1,800원에서 사면은 위로 올라가면은 최소 3%는 먹을 수 있지만, 12,300원에서 사면은 수익권이 나오질 않아요. 자,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SK 하이닉스 관련주라서 SK 하이닉스 주가가 오르면은 같이 움직이는 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K 뉴딜 관련주로 편입되면서 반도체주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안 움직일 때, 코스닥 반도체가 움직일 때도 요렇게 고점에서 들어가면은 바로 빼버려서 2주 넘게 고생을 합니다. 기본 2주. 그리고 여기서도 들어갔다 또 2주간 고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질려서 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올려요. 여기서 기다리신 분은 여기 왔는데 또 빼는구나, 다시 밑으로 내려가겠구나 싶어서 손절하고, 여기에서 다시 올라가면은 이것도 여기 저항에서 맞고 내려갈 거야 생각하고 약 익절 내지 손절을 하고 나오면은 그때는 귀신같이 고점을 뚫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려면은 이런 데서 들어가면은 다음날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힘드니까, 요렇게 밑에 내려갔을 때, 횡보했을 때 차라리 잡는 게 좋아요. 물론 이 횡보했을 때도 너무너무나 지루합니다. 일주일 넘게 다른 종목 날아가는데 이 종목은 왜 이렇게 안 오르지, 왜 이렇게 안 오르지, 막 너무 좀 답답하고 지겹고, 특히 주식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사람들이 매매일지라던가 수익금 자랑을 하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한 종목을 들고 있어서 계속 질질 끌려다니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급등주로 2배 먹었네, 3배 먹었네 이런 걸 봐버리면은 상대적인 박탈감마저 느끼게 되면서 수익이 나도 금방 팔아버리고 나도 다른 걸로 갈아타야지 이렇게 되는데, 남들과 여러분 비교를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누가 얼마 벌었네, 누가 뭘로 먹었네 안 봐도 돼요.
테마주론 여러분 크게 먹을 수도 있지만 크게 날릴 수도 있고, 크게 날리신 분들은 계좌를 또 공개를 안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 매매를 요즘에 완전히 바꿔서 밑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위에서는 안 사거든요. 물론 지금 저는 공매도도 있기 때문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은 웬만해서 피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진짜 UTI라던가 이런 코스닥 소형주를 사실 때도 하루 안에 본인이 원하는 매수가까지 잘 안 오거든요. 거래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누군가 투매를 던져주지 않으면은 밑에서 잡기도 힘들고, 또 위에다가 본인이 너무 많은 물량을 걸어놓으면은 사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을 할 때 하루 거래량이 뭐 10만 이상, 20만 이상 이렇게 잡아야 돼요. 물론 동전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싸니까 그만큼의 더 큰 거래량 기준으로 잡아야 되고, 이거 스크롤 몇 번 움직여 볼게요. 자, 위로 몇 번 안 올렸는데 벌써 장이 종료가 됐어요. 그런데 상승장일 때 이럴 때 보시면은 거래량이 정말 많이 터져 있고 호가도 두껍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이런 시기에는 거래량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별로 없을 때 사는 게 제일로 좋습니다. 그런데 UTI라는 이 종목은 물론 지금 테마가 끝났어요. 갤럭시 폴드 관련주인데 갤럭시 폴드 테마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사는 게 아니라, 이슈가 남아있는데 거래량이 죽은 종목은 공략해 볼 만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인터넷에 기사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런 사진 보셨나요? 자, 이게 무슨 사진이죠? 이거는 바로 경찰서에서 신고를 받은 내역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연일 하락장이라서 다들 마포대교라던가 한강 고수부지에 가서 정모를 하시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실제로 뉴스 기사도 나왔고 한강 고수부지와 마포대교를 가보시면은 1시간마다 경찰이 순찰을 들고 있어요. 그동안은 여러분 비트코인이 대세 상승장이라서 가만히 놔두면은 그냥 미친 듯이 올랐죠. 본인이 회사를 다녀 비트코인을 한 주 사거나 혹은 알트코인을 샀어. 물론 본인 생활에 지장 없는 소액으로만 샀어요. 100만원, 200만원 한치만 살짝 사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놔뒀는데 일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 뒤에 열어보니까 100만원이 1000만원이 되신 분들이 실제로 나왔어요. 왜냐면은 보세요, 불과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이렇게 자코인 하나만 들고 있었어도 수익률이 300%, 400%를 넘었던 적도 있었고, 한 달 동안 모르고 지냈다? 그럼 수익률이 1000%가 넘는 종목도 있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개월을 가만히 냅뒀더니 수익률이 5000%, 3000%, 6개월을 가만히 냅뒀더니 수익률이 10,000%.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이 53%인데 이거는 하루 이틀만 이렇게 오르고 그 다음날은 오른 거보다 더 빠졌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세 번째, 네 번째를 보세요. 그 다음에는 아예 상승이 안 나왔죠. 그 뜻은 2개 빼고 일주일 넘게 오른 코인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락률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거의 20% 가까이 내립니다. 지금 이거는 장이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빠져서 그렇지 장중에는 30%, 40%까지 빠지면서 패닉셀이 나왔고 그 다음날에도 이렇게 이어졌어요.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오를 때 미친 듯이 올랐으면은 내릴 때도 똑같이 미친 듯이 내릴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거죠. 그리고 1월달부터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안 해도 가만히 놔두면은 패닉셀이 나와도 다시 올라간 걸 보고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아, 이거 가만히 놔두면 지가 알아서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이론이 잡혀버리고 이런 데서 손절을 안 했는데 수익을 봤어요. 그리고 더 큰 수익을 봐버리면은 이제는 투자금을 더 키우고 수익금도 인출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투자를 하다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결혼자금 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모은 돈을 다 날릴 수 있다고. 집값이 요즘에 많이 올라서 집을 못 사니까 비트코인이라던가 주식 같은 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이렇게 부모님이랑 본인 돈을 합쳐서 1억 5천이 있었는데 그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다가 마이너스 50% 손실을 보게 되면서 진짜 한강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지금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떡락을 했어도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도 비트코인 얘기를 하면서 코인으로 수익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식도 그렇지만 이런 뉴스가 나오거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가 지수 고점 혹은 코인 고점이라고 하는데, 2017년도에는 비트코인이 2,600만원까지 갔다가 300만원까지 떨어졌었죠. 근데 이거를 한국 정부에서 규제를 해서 떨어졌다, 우리의 분노를 표출하자, 광화문으로 모이자, 이렇게 비트코인 갤러리에다가 집회 공지를 남겼지만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해프닝으로 끝났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비트코인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런 집회를 한다고 하면은 수만 명이 모일걸요? 그리고 패닉셀도 패닉셀이지만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여기 위에 고점이 얼마죠? 1235입니다. 1235. 그러면은 보통 투매 잡기를 하면은 절반 가격인 600원은 지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투매를 잡으려고 이런 데 들어가서 봐요. 그럼 600원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 봐. 근데 600원에서도 깨지고 어디까지 내려간다? 500원까지 깨져 버려요. 500원까지. 누가 이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투매 잡기 할 때. 그리고 이 빠지는 속도가 한 달도 아니라 1주, 2주 만에 이렇게 반토막 이상 빠져버리잖아요. 이런 데서 이거 못 버텨요, 못 버텨. 맨정신으로는.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고 해도 내 고점까지는 얼마가 더 올라야 돼요? 30% 이상 더 올라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 패닉셀이 나왔던 저점을 더 깨고 이제는 500원이 아니라 300원까지 깼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8천만 원이 넘었던 게 지금은 6천만 원도 깨지고 5,500만 원까지 깨졌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등, 주식에서도 똑같죠. 이렇게 윗꼬리가 달면서 반등이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 올라간다. 그런 공식을 다 깨버립니다. 자, 얼마나 무서워요. 처음에 8천만 원 깨질 때 반등 나오겠지 하고 이런 데 들어갔어. 근데 7,500만 원도 아니라 7,200만 원까지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왔어. 다음 날부터 올라가겠지. 여기 들어갔어. 근데 다음 날은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전날 여기 저점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반등도 안 나오고 안 올라가죠. 공포가 시작됩니다. 자, 그 다음날은 아침부터 그냥 밀어버립니다. 이게 차트로 보시면은 별로 하락폭이 안 커 보이지만 마이너스 12%입니다. 자, 그러면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기본 25% 이상 내렸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또 빠져버리면은 자, 여기서 패닉셀이 나왔어. 그럼 여기서 기다리는 분이 있을까요? 보통 7천만 원에서 기다리지 여기까지는 못 기다립니다. 6,600만 원에서 못 기다리는데 여기서 또 반등 나와.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한 거 다음번에는 여기서 저점을 잡고 기다리자. 그리고 다음날 장이 시작됐는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빌려. 그리고 여기서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저점은 지지해주겠지. 근데 지난 저점을 지지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내려갔는데 6,500만 원 지지해주겠지, 비트코인이. 근데 6,500만 원도 깨져버려. 그럼 6천만 원 지지해주겠지. 6천만 원도 깨버려. 그리고 그 다음날 시작하자마자 어디까지 뺍니까? 5,500만 원도 깨버려. 그럼 여기에서 이거를 못 버텨요. 그리고 투매 잡기 의미가 없지. 이거를 투매 잡기 해가지고 위로 올라갈 줄 알고 오래 가져간다? 그럼 지금 얼마가 손실이에요? 한 주만 샀어도 1,000만 원 이상 손실이죠. 이거는 국내 증시도 똑같죠. 예전에 리먼 사태나 이런 거 터졌을 때도 초반에는 뭐 은행이 붕괴된다 뭐 한다 이런 위험설이 있으면서 슬슬 조금씩 빠지다가 이런 데서 한 번에 뻥 빠지는데 처음에는 뭐 1.9% 혹은 2%밖에 안 빠졌어요. 그런데 이게 연일 계속되면서 일주일에 5% 이상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됐을 때는 수도꼭지죠. 코스피 장만 열리면 무조건 내리고 서킷 걸리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막 하한가를 갈 정도로 공포에 질렸던 데가 리먼 사태 때인데 중요한 거는 코스피의 지수 저점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자, 2000 가까이 갔던 코스피가 1500이 됐다? 엄청나게 싸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실제로 기관도 매집을 했고.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디까지 깨집니까? 1000도 붕괴가 돼요. 1000. 1500에서 잠깐 반등이 나오면서 아 여기가 진 반등이구나 하고 종목을 밑에 저점에서 잡았어. 그래서 홀딩을 하다가 수익권이었는데 수익을 안 챙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예, 결국에는 마이너스 손실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누가 코스피 1000이 깨질 거라고 상상을 해요. 1000은 지지해주겠지. 연기금이 사겠지. 정부에서 증시 안정화 자금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오르겠지 했는데 반등이 전혀 안 나와요.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해드리냐면은 얼마 전에 있었던 제 감동의 실화이기 때문입니다. 투매 잡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진짜 명심해야 되는 게 수익은 줬을 때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바닥이 아닐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코인을 정말 투매가 나왔을 때 잘 샀습니다. 여기서 샀거든요. 여기. 이게 투매 잡기를 여기서 하는 거는 무리예요. 왜냐면 내가 이쪽에서 했을 때 손절을 봐가지고 여기 올라올 때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너무 신이 났어요. 왜냐면은 제가 투자금을 1,500 정도 넣었거든요. 이거는 진짜 잘 잡았다. 이거는 정말 싼 가격일 거야. 평균 매수가가 39,185. 저는 당연히 내가 매수를 했으니까 이 정도에서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이렇게 막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갈 것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얼마에 익절을 할까? 아, 이거 진짜 10% 오르면은 150만 원 수익. 20% 오르면은 300만 원 수익. 근데 코인 같은 경우는 24시간이고 요런데 한번 올라갈 때마다 플러스 30% 정도 올라가는데
와, 이거 다음날 제대로만 반등 나오면은 400만 원, 500만 원도 그냥 수익 보겠네. 투매를 너무 잘 잡았다. 아, 역시 난 승리자 하면서 막 혼자서 소설 쓰면서 너무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죠. 제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달랐어요. 저점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5% 이상 나면서 제가 이제 수익에서 손실로 전환이 됐습니다. 제가 분명히 빨간불을 받고 플러스 9%까지 수익권이 나왔었어요.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수익이 났었는데 계속 혼자 소설 쓰다 보니까 익절을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마이너스 150만 원에서 손절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와, 정말 뼈 아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주말인데 밖에도 못 나가고 이렇게 매매를 여러 번 해서 전부 다 복구를 시키고 수익권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저의 주말이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날아갔죠. 여러분들이 아래 꼬리가 나오는 종목,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래 꼬리 부분에서 잡았다? 그럴 경우에는 익절을 해줘야죠. 물론 이건 비트코인이 떡 나가는 악재가 있어서 이렇게 다음날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수익을 줬을 때 챙기는 게 제일로 좋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주말인데 한국의 확진자가 780명 정도가 토요일날 나왔고 일요일에는 500명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단 얘기는 내일 나오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날 체크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또 줄어든 걸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난주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간 우정의 무대, 아니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메릴 린치가 이렇게 단타 치려고 들어왔고 또 확진자 수 감소로 인해서 응압병실 관련주는 아침에 잠깐 갭이 뜨고 내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GH 신소재하고 우정바이오는 갭이 뜬다고 해도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는 이재명 씨의 지지율도 높았고 또 이재명 씨가 러시아 백신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러시아 백신 관련주도 올랐었고 이재명 씨 관련주도 올랐는데 러시아 백신 이슈는 일단은 정부에서 화이자 백신 2천만 분 확보했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조용할 거고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월요일이나 화요일에는 리얼미터에서 대선 후보 앙케이트 조사가 발표돼요. 분명히 윤석열 씨가 앞선다고 나오면서 이재명 씨 테마주, CS를 비롯한 이런 종목은 개파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다. 일단 수익 실현하는 게 좋고 목요일 날 또 다른 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게 나오는데 그때는 분명히 또 이재명 씨가 앞선다고 나올 거니까 정치 테마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값이 다시 고개를 들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금값의 그래프인데 아직까지 뭐 52주 신고가를 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약간 올라온 정도 수준이지 아직까지는 뭐 금값이 최고조로 올랐다 이렇게 불릴 만한 수준도 아니죠. 코스피에는 고려아연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그렇게 잘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서 이때도 보시면은 4.5% 상승했고 금요일에도 0.46%밖에 상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은 금보다 철강 쪽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날 상한가를 갖고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급등이 나왔었죠. 금요일날 무려 23.12%나 상승을 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세를 많이 줬기 때문에 건드리기도 힘들고 지난번에도 상한가 두 번째 보낸 다음부터서 요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고 또 단기과열이라던가 투자경고 종목이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들어가서 먹을 자리도 없고 공략하기 매우 힘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FOMC 회의가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니까 이때는 외국인들의 투심도 저하가 될 수가 있고 또 미국 증시도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혼조세를 보일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MSCI 지수 편입 종목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 12일은 MSCI 지수 편입 종목이 발표가 됩니다. 지난 분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 축소만 발표되었지 실제로 편입된 종목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외국인 매도는 7천억 정도를 예상했지만 2조 4천억 원의 매도가 나왔죠. 그래서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MSCI 지수 편입에 아무 종목도 없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매도 부활까지 앞으로 5일 남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 3200에서 2조 4천억 원 규모의 집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매도가 부활이 되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가 조금만 일어나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신용 물량과 투심 저하로 인해서 투매가 발생할 수 있으니 뉴스로 막 꼬드기는 종목들은 정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아, 제가 착각했네요. 어제는 후원해 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